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비교 구문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자, 비교 구문이 일단 뭔지 알아야겠죠. 자, 비교 구문은 둘 이상의 다른 대상의 성질, 수량, 상태 등을 서로 비교하는 구문입니다. 자, 여기가 포인트예요. 둘 이상, 당연히 비교를 하려면 하나만 하면 안 되겠죠. 무조건 둘 이상이 있어야 되고 성질, 수량, 상태 등을 서로 비교를 합니다. 자, 이거는 어떤 거예요? 형용사 혹은 부사로 표현되는 개념들이죠. 형용사나 부사로 표현되는 이 개념들을 서로 비교하는 구문을 분사 구문이 아니라 비교 구문이라고 합니다. 자, 형용사나 부사를 이용을 해서 비교 구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표시하세요. 형용사나 부사가 비교 구문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형용사나 부사를 이용을 해서 비교 구문을 만들 수 있고, 자, 우리가 하나씩 차근히 배울 거예요. 원급 비교, 그 다음 비교급 비교, 그리고 최상급 비교.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이것을 이용을 해서 대상을 비교해 줄 수가 있어요. 자, 먼저 비교 구문이라는 것을 영어로 받아들이기 전에 한글로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민수는 찬호만큼 키가 크다. 누구누구만큼 키가 크다. 아래쪽으로 가겠습니다. 찬호는 지현이보다 키가 더 크다. 맞죠? 자, 이거 그걸로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이 등호라고 하죠. 자, 민수는 찬호만큼이니까 서로 같다라는 것. 찬호는 지연이보다니까 한쪽이 크다는 거. 그다음 밑에 민수의 토익 점수는 찬호의 토익 점수보다 3배 더 높다. 자, 몇 배나 더 뭐뭐하다라는 비교 구문 가능하고요. 그다음 지민이는 학교에서 가장 예쁘다. 자, 가장이라는 이 최상급의 표현도 가능합니다. 그다음 지현이는 지민이보다 덜 똑똑하다. 자, 물론 거꾸로 더 크다. 맞죠? 그러니까 덜이라는 표현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글에서 여기 굵은 표시로 되어 있는 것을 영어에서도 표현을 똑같이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아래쪽에 볼게요. 이와 같이 뭐뭐만큼이라던가 뭐뭐보다 더 혹은 뭐뭐에서 가장. 그죠? 자, 이거 하나씩 보시면 뭐뭐만큼은 원급이고요. 뭐뭐보다 더는 비교급에 해당을 하고요. 그 다음 뭐뭐에서 가장은 최상급에 해당합니다. 자, 이런 표현들을 영어에서도 역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를 비교 구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교 구문을 올바르게 사용을 하려면 기초부터 알아야겠죠. 자, 오른쪽에 플러스 보겠습니다. 자, 알아두면 좋은 기본 개념에 대해서 여기 적어놨어요. 자, 원급, 비교급, 최상급의 형태를 가질 수 있는 품사는 형용사와 부사이다. 여기 왼쪽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그만큼 중요하니까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형용사나 부사를 가지고 원급, 비교급, 최상급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품사는 불가능하다라고 여기 못 박아 놓은 거 보이시죠? 중요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원급, 비교급과 최상급입니다. 비교 구문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원급이 무엇인지, 비교급이 무엇인지, 그리고 최상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형용사나 부사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원급이라 그래요. 원급. 마치 동사 원형과도 비슷합니다. 동사 원형이랑도 비슷합니다. 자, 여기서 원급이라고 하면은 10명 중에 8명은 실수하는 게 있어요. 자, 예시로 단어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lovely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이 단어의 원급은 무엇일까요? lovely, 사랑스러운 이라는 단어의 원급은 무엇일까요? 아마 love라고 답하셨을 건데, 자, 원급이라는 것의 개념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원급은 무엇이냐면, 비교급도, 그리고 최상급도 아닌, 비교급의 형태도 최상급의 형태도 아닌 형용사나 부사의 기본 형태를 우리가 원급이라 그래요. 그래서 러블리의 원급은 러블리입니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friendly, 친절한이라는 단어 friendly의 원급은 뭘까요? friend일까요? 아니, 이것도 friendly예요. 왜 friendly가 원급입니까? 비교급의 표현 없죠? 최상급의 표현도 없습니다. 즉, 앞에 more이 붙거나 뒤에 er이 붙거나 앞에 most가 붙거나 뒤에 est가 붙지 않은 형용사나 부사들을 전부 다 우리는 원급이라 그래요. 자,
하나 더 해볼게요. 그러면은 fast라는 단어는 원급이 무엇일까요? 그렇지. fast는 fast해요. 그죠? 얘는 er도 들어있지 않고 est도 들어있지 않은 원급 형용사 혹은 부사죠. 그러니까 얘도 원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급에 대한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동사 원형이랑은 약간 비슷하긴 하면서도 약간 다르죠. 형용사라 부사라는 그 다른 품사이기 때문에 약간씩 개념이 다른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원급으로 사용한 형용사나 부사 앞에 more를 붙이거나 혹은 뒤에 er를 붙이거나, 자, 이거 색깔 다르게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앞에 more를 붙이거나 뒤에 er를 붙이면 우리는 비교급이라 그래요. 반면에 앞에 most를 붙이거나 뒤에 est를 붙이면 최상급이 있습니다. 자, 물론 뭐도 있어요. 불규칙도 존재합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이용을 해서 비교 구문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fast라는 단어를 가지고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친구들은 원급이고요. 그리고 순서대로 비교급과 최상급 이렇게 정렬을 해 놨습니다. 자, fast라는 단어만 먼저 보겠습니다. 자, 원급의 fast, 비교급으로 하면 단어 끝에 er를 붙여서 faster. 자, faster이라는 비교급, er를 est로 바꾸면은 fastest. 여기서 최상급이 되는 거죠. 자, 뜻을 적어보면 fast는 형용사로 사용을 하면 빠른, 부사로 사용을 하면 빠르게 혹은 빨리라고 쓸 수 있겠죠. 자, faster 이것은 더 빠른 혹은 더 빠르게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자, fastest는 뭐겠어요? 그렇죠. 가장 빠른 혹은 가장 빠르게 라고 해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지 어렵지 않죠? 자,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useful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useful, 유용한 이라는 단어고요. 유용한, 비교급은요, 앞에다가 more를 붙여서 more useful. 더 유용한이죠. 그 다음, more을 most로 바꿔주면 most useful. most useful은 가장 유용한. 자, 이런 뜻이 들어갑니다. 자, special도 마찬가지겠죠? special이라는 단어, 특별한이죠. 특별한을 비교급을 해주면 more special. more special은 더 특별한. 여기서 more를 most로 바꿔주면 most special. 자, most special은 뭐야? 최상급으로 가장 특별한 이런 뜻이 만들어지겠죠. 자, 이것에 대한 정확한 규칙은 다음 페이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러스 볼게요. 알아두면 좋은 기본 개념입니다. 자, 비교급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비교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자, 뭐뭐보다 더라고, 보다라는 말이 없으면은 나는 더 크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은 뭐보다 더 큰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비교급은 항상 비교 대상이 무조건 위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 than 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비교 대상을 가져와 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최상급도요. 문법적으로 무조건 이래야 된다라고 정해져 있진 않지만 최상급은 범위를 한정해주는 말이 없으면 굉장히 어색합니다. 범위를 한정해주는 전치사 표현이 없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in 아니면은 뭐 on 아니면은 뭐뭐 중에서라는 뜻으로 of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꼭 필요했던 than his라는 표현, 그리고 없으면 어색한 in her class라는 말을 지워보고 먼저 시작을 할게요. 자, I like your voice. 나 너 목소리가 마음에 들어. more. 더 마음에 들어. 자, 나는 네 목소리가 더 마음에 든다. 뭐보다 더 마음에 드는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뭐보다 than his. 그의 것. 그의 것이 무슨 말이에요? 그의 voice겠죠. 그 남자의 voice보다, 그 남자의 voice보다 나는 네 목소리가 더 좋다. 자,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뭐가 필요하다고요? than이 필요합니다. 비교급 more를 사용을 했으니까.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She is the prettiest girl in her class. 자, in her class가 없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She is the prettiest girl. 그녀는 가장 예쁜 소녀이다. 자, 가장 예쁘대요. 얘보다 예쁜 사람 없을까? 뭐 어딘간 있겠죠. 그래서 범위를 한정해줘야 합니다. 어디에서 가장 예쁜지. In her class라고 했으니까 그녀가 속한 반에서 가장. 맞죠? 밖에 나가면 모르겠는데 일단 얘네 반에서는 제일 예쁘다.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볼게요. 비교급 그리고 최상급은 항상 비교 대상을 끌어오는 표현 혹은 범위를 한정해주는 표현과 함께 써야만 합니다. 자, 이거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다음 페이지에서 원급과 비교급 그리고 최상급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규칙을 거쳐서 만들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교급과 최상급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대부분의 형용사나 부사를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형용사와 부사가 비교급, 최상급, 원급의 대상이었죠. 그래서 형용사와 부사의 형태만 보시면 됩니다. 자, 대부분의 형용사는 끝에다가 er을 붙이거나 최상급일 때는 est를 붙입니다. 자, 여기 적어둘게요. 비교, 최상. 자, 예를 들어서 great라는 형용사를 사용을 한다. great의 형용사는 greater. 맞죠? er 붙였죠. 그 다음 최상급은 greatest. 가장 위대한. 자,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단순하죠? 원급에다가 er 붙이면 비교급, est를 붙이면은 최상급.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미 단어에 e가 붙어 있을 때가 있어요. nice. 이미 e가 붙어 있죠? e가 붙어 있을 때는 e를 한 번 더 쓰지 않고요. r 혹은 st만 붙입니다. 그래서 nice라는 형용사는 nicer. 최상급은 nicest.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별거 없죠? er이랑 est를 붙이는데 이미 e가 존재하니까 여기서는 er 붙이지 않고 r만 붙입니다. 혹은 est 붙이지 않고 st만 붙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볼 거는요. 우리 동사의 과거형 쓸 때 똑같습니다. 자, 자음에다가 y로 끝나는 형용사나 부사는요. y를 i로 고치고 er이나 es를 붙입니다. 자, 어디서 많이 봤죠? 우리 동사의 과거형 할 때 study를 studied로 쓸 때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cloudy라는 형용사를 여기서 볼게요. cloudy라는 형용사 맨 끝부분을 보니까 자음 뒤에 y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음 플러스 y는 뭐로 바꾼다고요? y를 i로 고친 다음에 첫 번째처럼 er 혹은 est를 붙여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더 흐린 하면 cloudier, 가장 흐린 하면은 cloudest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죠? 잘 따라오고 있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으로 끝나는 원급. 자,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 단모음, 단자음이 무슨 말이냐면 사실 두 개만 밑줄을 쳐놨지만 여기 앞에까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왜? 단모음이라는 것은 앞에 모음이 있으면 절대 안 되겠죠. 앞에는 뭐여야 한다? 그렇지. 자음이어야 한다. 번거롭겠지만 자음 플러스 모음 플러스 자음이라고 보셔야만 맞습니다. 그죠? 자, H 자음이죠. O 모음이죠. T 자음이잖아요. 자, 모, 자 순서로 되어 있죠. 자, 모, 자 순서로 되어 있을 때는 맨 마지막에 자음을 한 번 더 쓴 다음에 비교급 혹은 최상급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자음을 한 번 더 쓰고 er 혹은 est를 붙인다. 그래서 harder 할 때는 t를 한 번 더 썼고요. hardest 할 때도 t를 한 번 더 적었습니다. 자, 꼭 기억하세요.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 무조건 단모음이려면 앞에는 자음이 맞고 있어야 합니다. 모음과 합쳐져서 이중모음이 되지 않도록 자음이 길을 막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다음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3음절 이상인 형용사나 부사. 3음절 이상인 형용사나 부사. 자, 음절. 국어에서는 아주 쉬운 개념이죠. 우리 음절이라고 하면은 뭐예요? 예를 들어 원급 아니. 자, 제 이름 쓰겠습니다. 엘리트 영어 테테쌤이라고 하면은 몇 음절이에요? 엘리트 영어 테테쌤. 총 몇 개죠? 8음절이죠. 한글에서는 음절 단위로 나뉘기 때문에 아주 체크하기가 쉬워요. 음절이 몇 개인지 얘기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자, 그런데 영어에서 보겠습니다. 자, 음절 구분법입니다. 영어에서 음절은요, 모음의 개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모음의 개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모음의 개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세 번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모음의 개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그런데, 하지만, 발음이 되지 않는 모음은 개수에 포함을 하지 않습니다. 발음이 되지 않는 모음은 개수에 포함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가 중요하다? 발음이 되는 모음의 개수라는 것이다. 자, 여기다가 없는 말을 추가를 할게요. 발음 되는
모음의 개수. 자, 알파벳으로 봤을 때는 모음의 개수.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보겠습니다. 노트북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세요. 뭐냐 저거. 모음 개수 한번 세볼까요? O, E, O, O. 4개죠. 그럼 과연 이 단어가 지금 사음절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노트북은 이음절이에요. notebook. 이렇게. 개수는 4개지만 끝에 있는 이는 발음 안 되고요. 오가 2개 붙으면 우로 발음이 되죠. 그래서 얘는 이음절이에요. 이음절. 자, 감이 잘 안 오시나요? 밑에 거 볼게요. 자, strike. 자, 한글로 써보면 스트라이크 해서 무려 5음절이나 됩니다. 하지만 발음이 되는 모음의 개수. 자, 발음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끝에 있는 이름 발음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I밖에 없어요. 놀랍게도 strike는 1음절입니다. strike, strike, strike. 1음절입니다. 1음절. 자, student 이제 해볼 수 있겠죠. student. 자, 일단 개수만 세보면 U, E 2개나 됩니다. 몇 음절일까요? 발음 되잖아요. student. 발음 되죠? 그래서 student 2음절이에요. 얘는 보이는 그대로네요. 자, 한글로 써보면 각각 노트북, 스트라이크, 스튜던트로 발음이 되기 때문에 순서대로 3음절, 5음절, 4음절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영어 발음은 자, 정말 중요합니다. 체크하세요. 발음되는 모음의 개수, 발음이 되는 모음의 개수로 나눕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2음절, 1음절, 3음절이 된다. 2음절, 1음절, 1음절, 2음절, 1음절, student. 아이고, 제가 이거 3음절 아니죠? 이거 2음절이에요. 잘못 적어놨습니다. 2음절, 212 음절이 됩니다.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봐야죠. 3음절 이상인 형용사나 부사 파트 계속해서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beautiful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beautiful. 몇 음절로 발음이 됐죠? 발음이 3번이 되니까 3음절입니다. 맞죠? 3음절을 포함을 해서 그 이상일 때는 앞에다가 more를 붙이거나 most를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beautifuler 이렇게 하지 않고 more beautiful, most beautiful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음절 구분법 이제 할 줄 아시겠죠? 자, 마지막 전미사가 붙어있는 형용사나 부사 보겠습니다. 전미사가 무엇일까요? 전미사. 자, 접은요 붙인다는 뜻이고요. 미는 꼬리 미자예요. 사는 말이에요. 즉 꼬리에 붙이는 말, 단어 끝에 붙이는 말입니다. 단어 끝에 전미사가 붙어 있으면 앞에다가 more이나 most를 붙여줍니다. 왜 그러냐? 자, 이미 단어의 근간이 되는 어간이라고 있습니다. 어간, 어근이라고도 해요. 자, 여기 뒤에 이미 전미사가 붙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또 이얼이나 est를 붙이기에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얘는 뒤에다 절대 붙이지 않고 앞에다가 more이나 most를 붙여서 사용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stressful. 몇 음절? 이거 음절 체크하는 거 아니죠? ful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맞죠? ful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은 얘를 전미사로 보거든요. 형용사로 만들어주는 전미사다 그래서 형용사형 전미사라고 부릅니다. 형용사형 전미사 아니면은 그냥 형용사 전미사라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형용사형 전미사가 붙어 있으니까 앞에다가 more이라던가 most 라는 말을 붙여서 비교급과 최상급을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되셨죠? 자,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일단 비교급과 최상급 만드는 거 규칙적인 건 봤고요. 불규칙까지만 보고 이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보도록 할게요. 자, 물론 규칙을 따르지 않는 형용사나 부사도 물론 존재합니다. 다음은 꼭 알아두어야 할 불규칙 비교급과 최상급의 목록입니다. 자, 혹시 모바일에서 이용을 하는 친구들은 이 부분을 캡처를 해가지고 여러 번 들여다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good. 그 다음, well. 자, 각각 뜻을 적어보겠습니다. good은 뭐예요? 형용사로 좋은이란 뜻이고요. well은 부사로 잘이에요. 자, 품사가 다르죠? 형용사, 부사입니다. 하지만 비교급은 똑같습니다. 뭐다? better. 더 좋은 혹은 더 잘. 최상급은 뭡니까? best.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가장 좋은 혹은 가장 잘. 자, 다음 보겠습니다. bad, badly, ill.
자, 요 세 가지 단어 보겠습니다. bad와 ill 둘 다 형용사예요. badly는 부사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친구들은 비교급이 똑같이 생겼어요. worse, 최상급은 worst. 우리 뭐 이런 거 쓰잖아요. worst fashion. 맞죠? best fashion, worst fashion. 이런 거 하죠. 그래서 worst는 가장 나쁜, 가장 나쁘게. 맞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어디서 많이 본 친구들이죠? many와 much가 있어요. 자, 얘네들 뭐라 그래요? 그치? 수량 형용사라 그렇죠. 수량 형용사라고 합니다. 자, many 다음에는 셀 수 있는 가산 명사가 오고요. much 다음에는 셀 수 없는 불가산 명사가 옵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비교급을 할 때는 more이라는 말로 통합이 됩니다. 최상급일 때는 most라는 말로 통합이 됩니다. 자, 전부 다 한 번씩 본 친구들이라서 헷갈리지는 않을 거예요. 자, 하지만 다음 단어 보세요. little. 맞죠? 적은 이라고 하는 요 형용사는 비교급이 될 때 less가 됩니다. 더 적은이 되고요. list는 가장 적은이라는 뜻이 됩니다. 자, list라는 단어는 처음 볼지도 몰라요. 요거 체크해 주세요. list, 가장 적은. 자, 그 다음 조심해야 될 두 가지 추가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late라는 단어예요. 자, late라는 단어는 형용사인데 이 친구는 뜻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첫 번째는 시간이 늦었다. 시간이 늦은. 두 번째는 순서가 나중이다. 순서가 더 뒤라는 뜻입니다. 자, 잘 구분하세요. 첫 번째는 시간이 늦은. 두 번째는 순서가 나중인. 자, 어떤 뜻으로 쓰냐에 따라서 비교급의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시간이 늦었다고 하면은 later, see you later 하죠. 나중에, 맞죠? 나중에 보자, later. 그 다음 letter, 자, 발음이 좀 달라요. 얘는 한글로 써보면 letter처럼 발음합니다. letter. 리를 넣어야겠죠? letter. 나중에 라는 뜻이에요. 나중에가 아니라 순서가 나중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이거는 시간의 나중이라는 뜻이고 얘는 순서가 나중. 시간이냐 순서이냐 꼭 기억하시고요. 자, 시간이 늦었다라고 할 때 최상급을 쓰면은 latest가 됩니다. latest. 자, 시간이 가장 늦었는데 최상급으로 늦었을 때는 얘는 오히려 최근에가 되죠. 그렇죠? 가장 최근에. 왜겠어요? 시간이 가장 늦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가장 최근이기도 한 거니까. 됐죠? 자, 그리고 순서가 가장 마지막일 때는 last를 씁니다. 이건 이제 마지막이라고 사용이 되겠죠. 마지막, last는 마지막, latest는 최근에, 시간적으로 가장 늦었다라는 뜻이므로 얘네들은 꼭 구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far이라고 하는 이 친구도 두 가지 뜻으로 사용이 될 수 있어요. 일단 뜻은 둘 다 먼이거든요. 자, 그런데 어떤 느낌으로 먼지 두 가지를 꼭 구분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물리적 거리가 멀다. 두 번째, 심리적 거리나 정도가 멀다. 그치? 이거랑 그거랑은 거리가 멀지라고 할 때는 아래쪽에 되겠죠. 학교에서 집은 멀다 할 때는 위쪽에 먼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물리적인 거리가 멀다라고 할 때는 farther를 씁니다. farther. 자, 여기 r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빠, father과는 다르죠. farther이고요. 자, 심리적 거리, 정도가 더 멀다라고 할 때는 further, u를 사용을 해서 further이라고 합니다. further. 자, 각각의 최상급은 farther에서 er만 est로 바꿔주고 further에서 er만 est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비교급과 최상급 그 중에서 불규칙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말 그대로 불규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규칙을 외워주지 않는다면은 문제를 절대로 풀 수가 없어요. 얘네들은 무조건적으로 암기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다음부터 제대로 원급 비교 그리고 비교급 비교, 최상급 비교 등등을 나누어서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